그래서 오늘은 풍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공정, 그리고 저희 VIP에서는 반도체 8대 공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핵심 관련 종목군들을 담고 있고요. 뭐 무료방에서도 뭐 테스 같은 좋은 종목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풍력 산업이 뭐 사실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단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뭐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풍력 산업의 모멘텀을 봅시다. 밸류체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풍력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이란 게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이겠죠. 단지를 설계하고요. 설비를 제작한 다음에 건설을 하고 그 단지를 운영한 다음에 그 단지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전기를 잘 모아서 그거를 판매해서 고객한테 가는 겁니다. 별게 아니죠. 하지만 각각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밸류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지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 설비 제작, 건설 시공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EPC로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지, 최근에 ESS 관련 이슈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풍력 산업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풍력 산업은 대체적으로 정부 주도형 산업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을 계속해서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가야 되는 산업입니다. 물론 아직은 원자력이나 심지어는 화석 연료보다도 좀 효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거라는 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력 산업은 노동이나 기술을 집약하는 종합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워나 터빈이나 그걸 돌리는 팬이라던가 그 주변을 그 주변을 세팅하는 전력망, 아니면 그 전기를 저장하는 ESS 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 보시면은 얼마나 집중적인 산업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 집약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풍력 단지는 바람개비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대당 20에서 30억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걸 바람개비를 한두 개를 만들까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기업이 혼자 먹냐?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각각이 어떠한 부품들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밸류체인에 따라서 물량을 받고 그 물량을 대주는 대표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 분야로 있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어떠한 산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 산업의 발전의 모멘텀의 첫 번째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됨과 동시에 그린 관련 이벤트가 굉장히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을 재가입하겠다. 이 말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이고요. 이 친환경 인프라에는 풍력 단지에 계속 건설도 있겠죠. 여기 풍력 발전용 터빈을 6만 개를 설치한다.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풍력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풍력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것은 재생에너지를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근데 재생에너지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양광은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풍력도 뭐 비슷하지만, 둘 다 비슷하지만 풍력이 오히려 더 모멘텀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풍력주 등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영국의 그린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의 발표에 따르면 해상 풍력은 40기가와트, 그린 수소의 5기가와트, 그러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죠. 해상 풍력은 또 좋은 점이 그 주민들의 반발이 없습니다. 우리 그 옆에 회원님들이나 무료방 시청하고 계신 회원님들 주변에 풍력 단지가 생긴다고 해보세요. 바람개비가 하루 종일 돌아가. 그럼 정신 사나워서 못 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상에 짓는다면 그래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2030년부터 디젤 휘발유 차량 판매 금지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2035년이면 시마이 끝납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다녀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 단에서 모빌리티 산업 1등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왜 지금 모멘텀을 주느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시장에서 꽤나
임팩트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산업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전기차, 수소차 시장은 예상보다 2배, 뭐 3배, 4배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린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 그리고 풍력, 이러한 단지 등을 정말 하면서 뭐 해상풍력이라던가 이렇게 매년 5에서 6배 수준의 수요 증가가 뜻한다. 수요가 증가된다는데 공급이 딸려요. 그러면 그 공급하는 업체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된다면 떨어지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그러한 산업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의 형평성, 그리고 성장과 일자리로 하나에 모이는 게 그린 뉴딜이고요. 우리나라 그 울산 단지를 비롯해서 뭐 13개 권역에서 풍황을 측정하고 배후의 실증 단지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정부는 2030년 정도에 1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단지의 건설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풍력 관련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밸류업 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정말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정말 쉽게 얘기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풍력 산업의 중간 점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록빛 물결은 전 세계로 통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유로존의 그린 물결, 미국에서도 바이든의 물결,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풍력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은 조금 더 발전돼야 될 상황이 높지만 중국은 시작하면 정말 돈을 엄청나게 때려 박습니다.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탄소 배출의 억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는 풍력이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요.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에 중점을 맞추고 정책은 하루 이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